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승만 정부의 정책들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사는 내용이 많다 보니 당시 경제적인 부분은 다른 영상으로 자세히 보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보고 올게요. 지난 시간에는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한반도에서 일어난 비극 6.25 전쟁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잘 기억나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전 영상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당시에는 미국의 정치체제를 모티브로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대통령 선거와 같이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간선제 체제 속에서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졌습니다. 1948년 50총선거로 선출된 1대 국회의원은 헌법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였기에 2년만 국회의원을 하고 다시 선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때 김규식 등 통일정부 수립을 주장하던 사람들이 정부 수립을 반대하면서 국회의원 선거에 불참하였고, 그 결과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초대국회의 자리를 다수 차지하게 되었으며 임기 4년의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이 선출되었었죠. 이렇게 남한만의 정부가 구성되자 통일정부 수립을 주장하던 사람들이 2대 총선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1950년에 있었던 2대 총선에서 남북협상파가 무소속으로 선거에 참여하면서 총 210석 중 126석이 무소속 의원에게 돌아갔습니다. 국회 구성이 불리하게 갖춰지자 이승만은 두 번째 대통령 선거에서 국회의원들에 의해 선거가 실시되면 당선을 확신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이 진행되던 1952년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야당의 국회의원들을 연행하는 부산 정치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1952년 7월 4일 이승만 정부의 유리한 조건인 국회의원이 아닌 국민의 손으로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하는 대통령 직선제안과 야당이 제시한 정당의 힘을 실은 내각 책임제를 합친 개헌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를 각 정당이 원하는 내용을 선택하여 개정한 헌법이라고 하여 발췌 개헌이라고 합니다. 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통령이 바뀌면 국가 운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당시에는 국민들의 이승만에 대한 지지도가 높았다는 것을 이용한 것이었죠. 이렇게 대통령 직선제 가운데 실시된 두 번째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승만이 72%의 득표율로 당선되었습니다. 전쟁 이후 이루어진 1954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이승만의 자유당이 국회의원 전체 의석수의 3분의 1을 차지하게 되어 자유당 의원들의 동의만으로도 헌법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자 이승만은 세 번째 대통령이 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1954년 11월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대통령 선거에 또다시 출마할 수 있도록 하는 2차 개헌을 추진한 것입니다. 당시 국회의원의 수는 203명이었는데 헌법 개정안 통과에 필요한 의원 비율은 3분의 2로 135.3333표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136표 이상을 받아야 개헌이 통과되는 것이었는데요. 근데 막상 개표를 해보니 찬성표 135표, 반대 60표, 기권 7표, 결석 1표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이승만의 자유당은 소수점은 버림으로 해야 한다며 개헌 통과를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통과된 헌법을 우리는 4.4.5입 개헌을 통한 헌법이라고 말합니다. 4.4.5입이란 넷 이하는 버리고 5 이상은 연로하여 원자리로 끌어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즉 반올림을 말한 것인데 국회의원의 3분의 2인 135.3333이므로 버림이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헌법 개정으로 이승만은 1956년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자유당에서는 대통령 후보로는 이승만, 부통령 후보로는 이기붕이,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는 신익희, 부통령 후보로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소속으로 조봉암이 대통령 후보로 선거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런데 선거 기간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신익희가 사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20%의 신익희 추모표가 나왔는데 이는 무효표로 처리되었으며 3대 대선에서 대통령으로는 이승만이, 부통령으로는 민주당의 장면이 선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조봉암 역시 무소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 이상의 득표율을 차지했습니다. 점차 이승만 세력이 약해지자 이승만은 1958년 7월 진보당 사건을 조작하여 조봉암을 사형시키고 1958년 12월 국가보안법을 제정하였으며 1959년 4월에는 경향신문을 폐간시켰습니다. 이처럼 이승만의 장기 집권과 언론 탄압이 이루어지자 국민들의 불만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1960년 다시 대통령 선거의 해가 왔습니다. 이때도 자유당은 대통령 후보의 이승만, 부통령 후보의 이기붕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대통령 후보의 조병옥, 부통령 후보의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 기간에도 또 야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조병옥이 사망하면서 이승만은 자동으로 대통령 당선을 확정짓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이승만은 나이가 많아 자유당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는 부통령 선거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러자 자유당은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를 조작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3.15 부정선거입니다. 당시 민주당이 폭로한 부정선거의 방법을 살펴보면 총 유권자의 40%, 즉 투표를 해야 하는 사람들의 40%에 해당하는 표를 자유당 후보에 투표하여 투표함에 미리 넣고 나머지 60%는 3인조 또는 9인조로 팀을 편성하여 공개 투표를 하도록 함으로써 자유당에 투표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또한 투표소 부근에 자유당이라고 하는 완장을 찬 완장부대를 배치하여서 야당 성향의 유권자들을 위협하는 등 부정선거를 실시했습니다. 이승만의 독재에 더 이상 국민들도 참지 않았습니다. 3.15 부정선거 직후 마산 일대에서 시위가 있었으나 그 당시에는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4월 11일 마산 앞바다에서 3.15 부정선거에 대한 시위에 참여했다가 실종된 당시 15살의 김주열 학생의 시신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시신을 본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김주열의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 떠오른 것이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다시 부정선거 규탄 시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4월 18일 고려대 학생들이 규탄 시위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유당의 사주를 받은 정치깡패들이 고려대 학생들을 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소식이 다음날 신문을 통해 알려지면서 4월 19일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를 4.19 혁명이라고 합니다. 국민들은 당시 대통령이 있던 경무대로 돌진했고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하여 군인들을 동원하여 시위를 막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계엄군은 군인의 기본인 정치적 중립을 주장하면서 물리적인 제재를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들이 국민을 향해 발포하면서 문제는 더욱 커졌습니다. 4월 25일에는 당시 지식인층을 대표하던 대학 교수들까지 시국선언을 발표하면서 이승만 정부를 압박하였습니다. 결국 이승만 정부는 다음 날인 4월 26일 대통령직을 물러나기로 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되었습니다. 4.19 혁명은 민주주의 혁명이면서 이후 우리나라의 민주화 운동에 영향을 주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승만이 대통령직을 물러나게 되면 다음 권력은 누가 갖게 될까요? 당시 권력은 대통령 다음 부통령, 부통령 다음이 외무부 장관 순서였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물러나고 부통령이었던 이기붕이 자살을 하면서 당시 외무부 장관이었던 허정이 과도정부를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허정 과도정부는 4.19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미국식 대통령제가 아닌 영국과 같이 총리에게 권한을 주는 내각 책임제를 중심으로 한 3차 개헌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루어진 7월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하면서 대통령의 윤보선, 국무총리의 장면이 선출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보다 국무총리에게 권한이 더 있었기 때문에 장면 내각이 중심이 되어 독재체제를 청산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강조하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하지만 같은 민주당이었던 윤보선을 지지하는 구파와 장면을 지지하는 신파 간의 갈등으로 사회 혼란이 오히려 더 야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승만의 장기 독재 속에서 이제 막 자유를 만끽하게 된 국민들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처럼 이승만 정부의 독재에서 국민들의 힘으로 민주주의 혁명에 성공했지만 이후 정부 역시 안정을 찾지 못하면서 국민들의 불만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1961년 5월 군인이었던 박정희가 사회 안정을 주장하며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이를 5.16 군사 쿠데타라고 부릅니다. 군인이었던 박정희는 국가 재건 최고회의를 구성하고 혁명 공약을 발표하여 군인이 통치하는 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당시 사회적 부패와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박정희, 그는 과연 사회 안정에 성공하였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승만 정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은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등 이승만 정부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실시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에게 드릴 과제는 항상 안내해드리는 것처럼 오늘 수업 내용을 노트에 정리해보는 것입니다. 3단원부터는 현재 여러분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먼저 정리해보고 정리한 내용을 찍어서 올리면 보충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수업 내용 중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